텅 빈 시장 통닭집 앞 몰려든 주민들이 거칠게 소리친다. 저 할머니 미쳤어. 맨날 튀겨놓고 손님도 없는데. 딸 이런 충격에 정신 나간 거라니까. 떡집 이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해요. 매일 30마리 닭을 어디다 숨기는 거예요? 조순애는 기름 묻은 앞치마를 움켜쥐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친다. 내가 먹으려고 튀기는 게 아니야. 순애의 외침에 군중은 술렁이며 당혹스러워한다. 할머니의 마음이 오해받던 그 순간 결국 사람들의 분노는 충격과 눈물로 변하고 가게 안에는 통닭 냄새보다 뜨거운 울음과 감동이 퍼져나간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들 중에서 유독 낡고 허름한 통닭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신의 통닭이라고 적힌 간판의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발해 있었고 한쪽 모서리는 녹이 슬어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조순애는 7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묘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짝을 밀고 들어서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가게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가게 안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에는 오래된 유리 진열장이 하나 있고 그 뒤로는 큼지막한 튀김속과 가스레인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는데 통닭 8,000원이라는 가격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순애는 먼저 가게 뒤편에 있는 오래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피부의 닭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0마리였습니다. 매일 같은 숫자였습니다. 왜 하필 30마리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순애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30마리구나.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큼지막한 솥에 식용유를 부었습니다. 기름이 솥 바닥에 고이면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틀었고 파란 불꽃이 손밑을 헤치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동안 순애는 닭들을 하나씩 꺼내어 양념을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있어 능숙했습니다. 소금, 후추, 마늘 가루, 생강 가루까지 각각의 양념이 닭살에 스며들도록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곧 기름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지만 순애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 닭을 기름에 넣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닭껍질을 바삭하게 만들면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순애는 긴 젓가락으로 닭을 뒤집으며 속삭였습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남는 게 없어도 이걸 멈출 순 없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어떤 굳은 의지가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다짐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순애만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게 주인들이 하나둘 나타나 문을 열고 상품을 진열했습니다. 야채 가게 김아주머니는 싱싱한 배추와 물을 진열대에 올렸고 생선 가게 박 아저씨는 새벽에 가져온 생선들을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어머, 순애 씨 또 시작했네. 야채 가게 김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매일 저렇게 하시는 게 안쓰러워. 떡집 이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순애의 가게만은 달랐습니다. 기름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시장 전체를 감쌌지만 정작 그녀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새는 좋지만 실제로 닭을 사가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순애의 가게만은 조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닭을 튀겨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다른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모두들 순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할머니 미쳤어. 맨날 튀겨놓고 손님도 없는데. 생선가게 박 아저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딸 일은 충격에 정신 나간 거라니까. 떡집 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작년에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나서부터 저러는 거라던데. 야채가게 김 아주머니도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10번째, 11번째, 12번째.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순애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앞치마에는 기름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지금까지 튀긴 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0마리가 넘는 닭들이 바구니 안에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지만 그것들을 사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많이 튀겼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청년 하나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민수야. 언제 왔니? 순애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닭 정말 다 어디에 쓰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다시 튀김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21번째 닭을 기름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는 거란다. 하지만 그 대답은 청년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의문만 남겼을 뿐입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순애의 가게 앞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했지만 그녀만은 조용히 앉아 자신이 튀긴 닭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0번째 닭까지 모두 튀긴 후 순애는 하나씩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각 봉투마다 따뜻함이 식지 않도록 신문지로 한 번 더 쌌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74살 할머니. 하지만 순애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포기가 아닌 희망이, 절망이 아닌 사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들마저 시장을 떠나고 나자 순애는 조용히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튀긴 30마리의 닭은 그대로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순애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30마리의 닭을 모두 봉투에 담아두었는데 가게를 나서는 순애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은은한 치킨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순애는 평소와 다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집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순애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낮에 가게에 왔던 그 청년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수라고 불렀던 그 청년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참 전부터 순애의 가게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가는 길이란다. 순애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보온 가방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뭐예요? 설마 그 많은 닭을 혼자 다 드시는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집은 저쪽인데 왜 이쪽으로 가세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빠른 걸음으로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74살의 나이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빨리 걷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멈춰 서야 했고 그때마다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뭔가 숨기는 거 맞죠? 매일 이렇게 많은 닭을 대체 어디다 갖다 주는 거예요? 민수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왜 매일 30마리씩 튀겨서 밤마다 들고 나가세요? 너한테 말할 이유는 없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살짝 떨리는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순애는 시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반대편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게 앞을 지나쳤는데 아직 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인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보온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조 할머니 저 시간에 어디 가시는 거야? 야채 가게 김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가방 좀 봐. 분명히 닭 들어있는 것 같은데. 크기로 봐서는 10마리도 넘을 것 같아. 생선가게 박 아저씨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때 떡집 이 할머니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애가 지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순애가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걷는 모습과 뒤따라오는 민수의 존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할머니 행동이 수상하다고. 이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시장 뒤편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곳은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 어둠이 짙었습니다. 골목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여기저기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어 지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어둡고 좁은 골목이라 들어가기가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순애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며 민수는 순애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무거운 가방 때문에 그녀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고 때로는 벽에 손을 짚고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 할머니는 다른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궁금증이 폭발한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 할머니 행동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김 아주머니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조 할머니가 큰 가방에 뭔가 잔뜩 담고 시장 뒤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가 뒤따라가는 것도 봤어요. 정말이야? 그럼 그 많은 닭들을 정말 어디다 갖다 주는 거네?
박 아저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닭을 30마리씩 튀기는데 손님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그 닭들을 가방에 담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건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의심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딸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순애의 행동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어디 몰래 팔고 있는 건 아닐까? 시장 밖에서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떡집 옆 반찬 가게 아줌마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왜 여기서는 안 팔고 손님도 받지 않아? 김 아주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보통 일이 아니야. 박 아저씨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조 할머니 표정도 이상했어.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 또 다른 상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소문은 한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딸을 잃은 불쌍한 할머니를 바라보는 동정어린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의심과 궁금증,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가게를 연 순애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시선이 유독 많이 느껴졌고 그 시선들이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아침 일찍부터 나타나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평소처럼 첫 번째 닭을 기름에 넣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오늘은 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오늘 밤에도 따라갈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따라와 봐라. 별거 아닐 테니까. 순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순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게 앞을 지나다니며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순애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뿐만 아니라 몇몇 상인들도 순애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떡집 앞에서, 김 아주머니는 야채 가게 정리를 하는 척하면서 계속 순애를 관찰했습니다. 밤 10시 순애는 평소와 같이 30마리의 닭을 모두 보온 가방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방을 2개 준비했습니다. 하나에는 20마리, 다른 하나에는 10마리를 나누어 담았습니다. 무거운 가방 하나보다는 가벼운 가방 2개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선 순애의 뒤로 민수가 따라붙었습니다. 어제보다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수 뒤로도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였습니다. 순애는 어제와 같은 길로 향했습니다. 시장 뒷골목을 지나 더욱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만이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10여 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2층짜리 양옥 건물로 보였는데 외벽 곳곳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사랑의 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글씨가 많이 발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정문으로 가지 않고 건물 옆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을 조심스럽게 3번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암호 같은 두드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순애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응, 오늘은 좀 늦었지.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순애는 2개의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온 민수와 이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고아원인가?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건물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습니다. 1층 넓은 방에는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5살로 보였고 가장 큰 아이는 고등학생 정도였습니다. 모두 20명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왔다. 아이들이 순애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순애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루 종일 굳어있던 표정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보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씩 봉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치킨이에요. 순애가 말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치킨이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치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맛있게 먹어라, 감기 조심해라 같은 따뜻한 말들을 건넸습니다.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12~13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순애가 그 아이에게 치킨을 건네려 하자 소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 엄마 아세요? 순애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치킨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누구니?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미영이요. 제 엄마 이름이 조미영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소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미영. 그것은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순애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조준호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치킨 가게를 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다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미영이가 가끔 전화로 이야기해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미영이가 미혼모로 낳아서 혼자 키우던 아들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순애에게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안해했습니다. 아직 할머니께 소개하지 못했다고, 언젠가는 꼭 데리고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준호는 연고가 없어 이 고아원에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할머니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영이를 닮은 눈, 미영이를 닮은 코. 분명히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야. 순애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지켜보던 민수와 이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순애가 아이들에게 치킨을 나누어 주고 있었고 한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고아원에 치킨을 갖다 주고 있었던 거야?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이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심했던 순애의 행동이 사실은 선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시장 전체에 퍼진 소문이었습니다. 어젯밤 민수와 이 할머니가 순애를 따라간 것을 본 다른 상인들은 더욱 큰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밤늦게 돌아온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젯밤에 뭘 봤길래 그래? 생선가게 박 아저씨가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의혹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좀 복잡해요. 이 할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해? 김아주머니도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순애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준호 생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인지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은 듯한 홀가분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순애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많은 닭을 어디다 갖다 주는 거예요? 반찬가게 아줌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말로 설명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주는 거예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세요? 박 아저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밀스럽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때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 순애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할머니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는 뭘 알고 그래? 어젯밤에 따라가 봤으면서 왜 말 안 해? 김아주머니가 민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민수는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도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할머니는 고아원에 치킨을 갖다 주고 계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원? 박 아저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시장 뒤쪽에 있는 고아원이요. 거기 아이들한테 매일 치킨을 갖다 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민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감동이나 이해보다는 더 큰 의문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럼 왜 당당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반찬가게 아줌마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고아원에 준다고 해서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왜 숨기셨어요? 김아주머니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왜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용히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박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아원에 준다는 게 정말일까?
확인해 봤어? 떡집 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본 것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좋아하면서 치킨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럼 왜 가게에서는 손님을 받지 않아요? 고아원에 줄 거라면 여기서도 팔면 되잖아요. 반찬가게 아줌마가 계속 따졌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매일 30마리씩 튀겨서 공짜로 주는 게 말이 돼요? 김아주머니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불쌍해서.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도 생활이 있는데. 박 아저씨가 반박했습니다. 이때 순애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 딸 미영이와 함께 갔던 고아원 봉사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간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저 아이들도 우리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을 텐데. 어린 미영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미영아,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저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렴. 순애가 대답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다한 일을 내가 이어가고 있는 거야. 순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애의 행동이 단순한 선행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반찬가게 아줌마가 다시 다그쳤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존재를 말할 수도 없었고 미영이와의 추억을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순애의 침묵을 더욱 의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거야. 박 아저씨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고아원에 준다고 해서 숨길 이유가 뭐 있어? 김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이었지만 이제는 순애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순애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미영이와의 약속을 위해서 계속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한 중년 여성이 순애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그 여성은 고아원 원장 정수진이었습니다. 조순애 씨 계신가요? 정수진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며 튀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장이 이렇게 직접 가게까지 찾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원장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순애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벌써 몇몇 상인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떡집 이 할머니와 야채가게 김 아주머니는 노골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순애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순애가 튀기고 있던 닭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순애 씨, 더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수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밤 이렇게 많은 치킨을 가져오시는 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고맙지만 할머니께서 너무 무리하고 계세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던 상인들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원장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세요. 순애가 다급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재빨리 다른 상인들에게 손짓을 보내며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본인도 이미 고령이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순애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계단 오르실 때 숨도 제대로 못 쉬시던데. 정수진의 이 말에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만 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다니까. 이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순애의 가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진은 갑작스럽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시죠? 정수진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에요. 원장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순애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고아원에 갖다 주는 게 맞네요? 박 아저씨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숨겼어요? 좋은 일 하는 건데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김 아주머니도 따라서 소리쳤습니다. 정수진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순애가 왜 그토록 조심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몰랐네요. 정수진이 순애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지나가던 손님들까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좋은 일하는 걸 왜 숨겨야 해? 반찬가게 아줌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생선가게 박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순애 씨가 저희 고아원에 매일 치킨을 가져다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무리하고 계세요. 무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할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장사도 제대로 안 되시는데 매일 30마리씩 튀겨서 공짜로 가져다 주시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 말을 들은 상인들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김 아주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보험금으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준호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박 아저씨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반찬가게 아줌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아원에 준다고 하는 것도 핑계일 수 있어.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진짜 고아원에 주는 건지도 의심스러워.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정수진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순애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원장님, 그만 가세요. 제발. 순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제발 가세요. 순애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에도 상인들은 계속 순애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은 외려 비정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만 비쳤습니다. 미친 짓이지. 저런 식으로 살면 되겠어?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애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마리의 닭은 여전히 튀겨져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온 가방 2개의 닭들을 담으면서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장의 방문, 상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차가운 말들까지.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가게를 나선 순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나서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쪽문을 3번 두드리자 원장 정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좀 바빴어요. 순애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게에 가서 죄송했어요. 상황을 몰랐는데. 정수진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어요.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몇 명만이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준호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준호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순애는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이 좀 있었어. 순애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치킨을 나누어 준 후 순애는 준호와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할머니. 엄마가
엄마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줬니?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언젠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알아. 할머니가 다 알아. 순애가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딸 미영이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 어릴 때 그린 그림들,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들까지. 순애는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고등학생 때 쓴 봉사일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고아원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고아원에 갔다. 아이들이 너무 예뻤다. 특히 5살 된 민호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모두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무거울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엄마와 함께 고아원에 갔다. 엄마도 아이들을 보고 많이 안쓰러워 하셨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미영아, 내가 커서 능력이 되면 이 아이들을 도와주렴. 순애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미영이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지를 계속 넘기다가 순애는 특별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영이가 직접 찍은 고아원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순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미영이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미영이의 글씨로 내 아들 준호, 2012년 5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순애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미영이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순애는 더 많은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의 모습, 유치원에 다닐 때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까지. 미영아,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순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영이의 마지막 글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이제 12살이 되었다. 많이 컸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에게 소개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언젠가는 꼭 할머니께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의 손자다. 엄마가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걸 안다. 순애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고민했던 것을 자신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네. 순애가 눈물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순애의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손자였고 미영이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서라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진실을 드러낼 시간이다.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영이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당하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애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내린 결심이 그녀의 표정을 한결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미영이의 사진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평소와 다름없이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소문이 더욱 왜곡되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순애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만 갔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해. 고아원 원장이 직접 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하고 있어. 반찬가게 아줌마가 다른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김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마저 순애의 가게 앞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시장 밖까지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기가 그 이상한 할머니 가게래. 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 고아원에 닭 갖다 준다면서 사실은 다른 짓 하는 그 할머니?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닭을 튀겼습니다. 준호와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후 2시쯤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떡집 이 할머니가 다른 상인들을 이끌고 순애의 가게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조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명이 넘는 상인들이 자신의 가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순애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요? 당신 때문에 우리 시장이 욕먹고 있어요. 박 아저씨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손님들이 우리 시장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김 아주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닭들 다 가져갈 거예요. 반찬가게 아줌마가 순애가 튀긴 닭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순애가 재빨리 닭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안 돼요? 어차피 팔지도 않을 거면서. 이 할머니가 순애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때 순애는 손에 기름 묻은 앞치마를 꽉 쥐고 외쳤습니다. 이 닭, 나 먹으려고 튀긴 게 아니에요. 상인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튀긴 거예요? 박 아저씨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먹이려고 튀긴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그런 핑계 이제 그만해요. 김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핑계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순애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어디 고아원이에요? 왜 당신이 해야 해요? 이 할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제 손자가 있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자요? 무슨 소리예요? 박 아저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딸이 미혼모였어요. 그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작년에 사고로 죽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요? 김 아주머니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있어요. 제 손자가. 순애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데려와서 키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반찬가게 아줌마가 따졌습니다. 74살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고아원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순애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서서 뛰어오는 아이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너희들 왜 여기 왔니? 순애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어제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와서 말씀드리려고요. 준호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순애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애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엄마예요. 가장 어린 아이가 순애의 다리를 꼭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따뜻한 치킨을 가져다 주세요. 준호가 상인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매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군중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말과 순애를 바라보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자라는 거 이제 비밀 아니에요. 자랑스러워요. 순애는 준호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상인들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은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불신 대신 존경과 미안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떡집 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순애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순애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아저씨, 김 아주머니, 반찬가게 아줌마까지 모두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었다고, 자신도 같은 입장이었다면 의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이야기를 들은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도우려 나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민수였습니다. 그는 순애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일 밤 무거운 가방 들고 가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괜찮아.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이번에는 김 아주머니가 나섰습니다. 조 할머니, 제가 야채 좀 보내드릴게요. 아이들이 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아이들 도와야죠. 박 아저씨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생선 좀 보낼게요. 단백질도 필요하고. 이렇게 시작된 도움의 손길은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떡집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떡을, 과일 가게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애의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지만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치킨 2마리 주세요. 하나는 저희가 먹고 하나는 아이들한테 주세요. 젊은 부부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순애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이런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우리가, 하나는 아이들에게라는 방식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2달 후 순애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낡고 바랜 조신의 통닭 간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랑의 통닭집. 새 간판이 달린 날,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고아원 아이들도 모두 와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할머니, 새 간판 정말 예뻐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마음에 들어. 순애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처음으로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준호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이제 주말마다 여기서 자도 돼.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미영이의 사진을 꺼내서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 사진이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예뻤네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뻤어. 그리고 너만큼 착했지. 순애가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애의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치킨을 사갔고, 그중 상당수는 고아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정식으로 가게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다른 상인들도 번갈아가며 손을 보탰습니다. 할머니, 오늘 주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민수가 주문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수야.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평소와 같이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함께했고 때로는 다른 상인들도 동행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뭘 가져오셨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늘은 치킨뿐만 아니라 야채랑 과일도 있어.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순애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방에서 기름을 달구며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내 아들 잘 지켜내고 있다. 내가 못다한 사랑, 내가 계속하고 있단다. 통닭 기름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작은 가게는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의 가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고아원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당당하게 순애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할머니가 있다고 말입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는 저녁, 순애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영아, 이제 됐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할머니가 대신 하고 있어. 그리고 준호는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하늘에서는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영이가 고마워하며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의 통닭집은 오늘도 따뜻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